차가운 도시의 밤,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조금 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받아온 장광주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광숙에게 드레스 수선비를 전해주고 받은 술이었다. 촌스럽지만 정가 믿는 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동석은 피식 웃으며 병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샴페인처럼 막걸리가 솟구쳐 올랐다.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퀴퀴한 누룩 냄새로 가득 찼다. 이런, 한동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솟아오른 막걸리를 손으로 받아 맛보았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막걸리에서 놀랍게도 오묘하고 상큼 새콤한 맛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톡 쏘는 탄산과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은 그의 미각을 자극하며 묘한 중독성을 불러일으켰다. 얼마 전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낡은 작업 일지 위로 땀방울이 떨어져 번져나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죽은 남편 오장수가 혼신을 다해 기록해놓은 막걸리 제조 비법들이었다. 쪽지 한 장, 낙서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었다. 장수의 숨결이 깃든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망해가는 술도가를 되살릴 희망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며칠째 저러고 앉았어? 광숙의 친정엄마 공주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곱게 자란 딸이 술도가 며느리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술까지 빚겠다고 밤낮 없이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엄마, 좀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실험 중이니까. 광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며 다시 작업 일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장광주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올 신제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촌스럽고 정감 있는 막걸리, 죽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그 맛을 되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실험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누룩의 배합 비율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숙성 온도가 맞지 않으면 텁텁한 맛만 남았다. 술도가의 낡은 시설은 그녀의 열정을 비웃듯 고장나기 일쑤였고 설상가상으로 술도가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마다 거세졌다. 정신 차려, 마광숙.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광숙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다시 한번 작업 일지를 펼쳐들었다. 장수가 남긴 마지막 희망,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광숙은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을 훔쳐내며 그녀는 묵묵히 막걸리 통을 휘저었다. 그런 광숙을 묵묵히 지켜보던 고자동 공장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광숙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술의 시옷자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술도가를 맡겠다고 나선 것도 모자라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는 자신에게 훈수를 두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던 것이다. 여자가 뭘 안다고. 즉, 고자동은 속으로 혀를 차며 그녀에게 막걸리 제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째 밤낮 없이 막걸리 제조에 매달리는 광숙의 모습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저 억척스러움, 저 끈기, 보통 여자가 아니구먼. 고자동은 속으로 감탄하며 그녀에게 연민과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빚더미의 압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광숙의 모습은 그가 그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쩌면 그녀에게 막걸리 제조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술도가를 지켜온 자신의 경험과 그녀의 뜨거운 열정이 합쳐진다면 훌륭한 막걸리를 빚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다. 사장님, 고자동은 광숙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부름에 광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희망이 엿보였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자동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광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공장장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사장님께 막걸리 제조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광숙은 고자동의 진심을 담은 눈빛을 마주하며 감동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마침내 기적은 찾아왔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광숙은 마침내 완벽한 배합 비율과 숙성 온도를 찾아낸 것이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은은한 단맛과 청량한 향이 술도가 가득 퍼져나갔다. 됐다. 드디어 해냈어. 광숙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장수의 혼이 담긴 막걸리, 그 맛을 드디어 되살린 것이다. 며칠 후 광숙은 정성껏 빚은 막걸리를 들고 시제품 테스트에 나섰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쉴 새 없이 쿵쾅거렸다. 장광주 막걸리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망해가는 술도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때? 맛은 괜찮아? 광숙은 초조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물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머, 막걸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어? 옛날 막걸리 맛도 나면서 뭔가 세련된 느낌도 드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광숙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장광주 막걸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
나 시제품 테스트하고 왔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 광숙은 기쁜 목소리로 공주실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공주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잘하긴 뭘 잘해. 술도가 일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그만둬. 엄마. 광숙은 엄마의 잔소리를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책임질 거야. 한편 한동석은 장광주 막걸리가 촌스럽고 텁텁할 거라 예상했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묘한 맛을 내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싸구려 막걸리가 아닌 섬세하게 조율된 고급 샴페인의 풍미였다. 그는 홀린 듯 잔을 들어 막걸리를 들이켰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것이다. 놀랍군. 한동석은 감탄하며 텅 빈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뇌리에는 막걸리의 맛뿐만 아니라 땀 흘리며 막걸리를 빚던 광숙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한동석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봤지만 마광숙처럼 특별한 인상을 남긴 여자는 없었다. 빚더미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술도가를 지키려는 모습, 촌스러운 막걸리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 그녀는 마치 거친 황무지에서 피어난 들꽃 같았다. 그녀의 막걸리는 분명 특별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다. 한동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막걸리 LX 호텔에서 사용해야겠어. 한동석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곧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내일 당장 LX 호텔 모든 식당과 바에서 장광주 막걸리를 판매하도록 준비하게. 그리고 마광숙 씨에게 연락해서 막걸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세요. 전화를 끊은 한동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독수리 술도가가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그의 삶에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거대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은 LX 호텔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LX 호텔에서 그녀의 막걸리를 전량 납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광숙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채무에 시달리던 술도가를 일으켜 세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꽉 움켜쥐었다. LX 호텔에서 그녀의 막걸리를 전량 납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이는 곧 빚더미에 허덕이던 술도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광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LX 호텔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반겼다. 다름 아닌 며칠 전 술도가에서 만났던 한동석이었다. 어머, 아저씨? 광숙은 깜짝 놀라 외쳤다. 그녀는 한동석이 그저 LX 호텔의 평범한 직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광숙씨,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광숙을 맞이했다. 그는 그녀를 편안하게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커피를 내왔다. 처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숙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얼마 전에는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 호텔 안내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뵙지요. 한동석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광숙 씨에게 명함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명함 뒷면에 제 이름과 함께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광숙은 그제야 퍼뜩 기억이 났다. 며칠 전 LX 호텔 로비에서 한동석이 건네주었던 명함, 그녀는 바쁜 마음에 명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두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한동석은 LX 호텔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다가왔던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일부러 광숙 씨를 속이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광숙 씨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을 뿐입니다. 한동석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해명했다. 그는 광숙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전 웨딩드레스 사건으로 광숙 씨에게 상처를 드렸던 것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한동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광숙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불안감을 모두 털어버리고 환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광숙 씨의 막걸리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숙 씨가 술도가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술도가를 성공시켜서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